여러분, 오늘 볼 작품은 정인보의 잠오사라는 작품으로, 이 작품 되게 특이한 작품인데요. 현대 시조예요. 그래서 이 작품은 현대에 쓰인 시조이니까 시대적인 것을 조금 잘 고려를 해야겠죠. 왜냐면 또 그냥 시조인 것만 보고 고려말 조선 초 어딘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시조는 시조이다 보니까 시조의 갈래적 특징은 당연히 정리를 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잠오라는 거는요, 자식에 대한 사랑이 깊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잠오라는 소재 자체가 자식에 대한 사랑이 깊다라는 뜻이니까 결국은 이 자식에 대한 사랑이 깊다라는 소재는 부모님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특히 어머니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어머니에 대한 생각을 표현하는 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작품은 원래 여러분 총 40수짜리 연시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몇 가지만 이제 골라서 배우게 된 거죠.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한번 우리가 읽으면서 정리해 봅시다. 가을은 그 가을이 바람 불고 잎 드는데 가신님 어이하여 돌아오실 줄 모르는가. 살뜰히 기르신 아이 오품 준 줄 아소서라고 돼 있죠. 자, 여러분, 가을은 그 가을이 바람 불고 잎 든다 이런 말은 가을은 똑같은 가을이 돌아와서 여전히 또 가을이 왔는데 이런 말이에요. 즉 계절은 순환했고 가을은 변함이 없다 이런 말인 거예요. 즉 엄마가 계실 때의 가을과 현재의 가을이 변함이 없다는 거야. 근데 우리 엄마는 가신님은 어이하여 돌아오실 줄 모르는가. 즉 가신님은 이제 저승으로 가신 어머니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엄마는 왜 돌아올 줄 모르냐라고 해서 대조적으로 지금 슬픔을 표현하는 거죠. 살뜰히, 여러분, 살뜰하다라는 건 어떤 정성스럽다라는 거죠. 정성스럽게 기르신 아이, 즉 이꼴 나를 뜻하는 거죠. 화자 옷품 준 줄 아소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옷의 품이 줄어드는 줄 아세요 이런 말인 거예요. 이게 시조다 보니까 글자 수를 맞추려고 굉장히 이런 표현들이 많은데, 옷에 품이 넉넉하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즉 옷이 넉넉하다라는 건 옷이 크다는 거잖아요. 옷의 품이 줄어들었다 라는 거는 내가 많이 컸다라는 거죠. 화자가 매우 많이 컸고 그래서 이제 옷이 작아졌다. 한마디로 어머니 저는 잘 커서 잘 살고 있습니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볼게요. 부른 배를 골리 보고 나은 얼굴 병만 여겨 하루도 12시로 곧 어떨까 하시더니 밤송인 쭈그렁인 채 그저 달려 삽니다. 즉 여러분, 어머니는요, 아이가 배가 부른데도 골리 본다라는 거는 배가 고프게 본다라는 거야. 우리 배를 골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그래서 이게 배가 고프게 보이고 이런 말인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아이는 아무리 배부르다 해도 배고파 보이고 뭐라 더 먹여야 될 것 같고, 나은 얼굴, 지금 나는 괜찮은 얼굴인데, 그쵸? 이게 아이죠? 그 자녀의 얼굴도 괜찮은데도 병이 있다라고 여기는, 즉 어떤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걱정을 뜻하는 거죠. 하루도 12시로 곧 어떨까 하시더니, 즉 하루 12시 늘 엄마는 자식 걱정만 했다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자식을 걱정했다. 밤송인 쭈그렁인 채 그저 달래 삽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밤송인 쭈그렁인 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속담이에요. 속담, 관용적 표현인데요. 밤송이는 쭈그렁인 채 10년을 간다 이런 말인 거예요. 한마디로 밤송이가 이렇게 막 쭈그러든 채 그 상태로 10년을 간다라는 게 아픈 채로도 그냥 잘 사는 모습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자가 지금 막 건강하게 잘 사는 것보다는 저도 여기저기 고장 났는데 잘은 그냥 살고 있습니다 이런 느낌의 표현인 거죠. 자, 바릿밤 남 주시고 잡숫느니 찬 것이며 두둑히 다 입히고 겨울이라 엷은 옷을 솜치마 좋다시더니 보공되고 마라. 이거 진짜 슬픈 부분인데 여러분, 이 바릿밥이라는 게 사실 여자의 밥그릇을 말해요. 근데 이 여자의 밥그릇에 있는 밥을 다 남을 줬대요. 누구겠어? 화자. 자녀를 말하는 거죠. 즉 엄마는 자기 밥그릇을 다 자식 주고 잡수는 건 다 찬밥이었대요. 두둑히 다 입히고, 누구에게요? 자녀에게, 자식에게 옷을 다 입히고
겨울이라 얇은 옷을 입었대. 엄마는 따뜻한 건 나 자식 다 주고. 근데 우리 엄마가 솜치마가 좋다 하시더니 그게 보공이 되었대요. 여러분, 보공은 뭐냐면요, 관을 채우는 물건을 보공이라고 해요. 한마디로 엄마가 이렇게 이제 돌아가시고 관에 이렇게 사람이 눕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근처에다 이렇게 물건들을 넣어주는 느낌인 거예요. 근데 그 물건에 솜치마가 있었던 거죠. 즉 엄마가 살아생전 입고 싶던 따뜻한 치마인 거죠. 근데 그 옷이 결국 입지 못하고 관 속에 묻히게 되었다라고 해서 굉장히 슬픔에 지금 극대화가 되고 있죠. 자, 안방에 불 비치면 하마님이 계시온 듯 닫힌 창 바삐 열고 몇 번이나 울었던고. 산속에 추위 이르니 님을 어이하올고. 자, 여러분, 안방은요 이제 어머니의 방을 말하는 거죠. 어머니의 방에 불이 켜져 있으면 님이 오신 듯, 즉 엄마가 왔나 하는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닫힌 창을 바삐 열고 몇 번이나 울었다, 즉 화자가 매우 슬펐다라는 거죠. 산속에 추위가 이르니 님을 어이할고. 여러분, 산속은 뭐겠어? 어머니의 무덤가겠죠. 무덤가에 이제 추워지는 계절이 오면은 우리 엄마 추울까봐 걱정이 된다는 거야. 너무 슬프죠? 자, 마지막 볼게요. 설어라 설어라 해도 아들도 딴몸이라 무덤풀 욱은 오늘 이살 붙어있단 말인가. 빈말로 서른냥함을 뉘나 밉지 마옵소. 자, 여러분, 아무리 서러워 서러라고 말을 해도 결국 아들도 딴몸이다라는 거는 그냥 엄마 돌아가시고 이 아들도 그냥 자기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아무리 서럽다 서럽다 해도 이 아들, 자기를 말하는 거죠. 자녀, 이 자녀도 그냥 자신의 삶을 살아간다. 딴몸이다. 그러니까 내 삶 살아가고 어머니의 사랑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슬퍼해도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해 준 것만큼 내가 엄마를 사랑하지는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하자가. 무덤풀 욱은 오늘, 욱은 여러분 우거진 이렇게 보면 되겠죠? 풀이 막 우거진 오늘 이살이 붙어있단 말이니까, 즉 한마디로 그 근거가 뭐냐면 그렇게 무덤에 풀이 막 가득해서 우리 엄마는 돌아가신 지 한참이 됐는데도 내가 살이 붙어있다라는 거는 자녀는 잘 살고 있다라는 거죠. 즉 내가 엄마를 그렇게,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했으면 우리 엄마가 죽고 나서 난 살 수가 없을 텐데 지금 이렇게 잘 사라지는 걸 보면 그냥 자식은 엄마를 못 따라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빈말로 서른냥함을 뉘나 밉지 마옵소. 즉 빈말로 내가 서럽다 서럽다 하는 것 같다라는 거죠. 즉 이게 뭐냐면 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에 대한 자신의 어떤 사랑이 부족함을 스스로 자책하는 거죠. 내가 아무리 엄마가 보고 싶다, 엄마가 죽어서 슬프다라고 말해도 결국은 엄마가 나를 사랑해준 것만큼 따라갈 수도 없고, 그래서 내가 하는 말들은 다 그냥 과장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되게 슬프죠, 여러분? 자, 여러분, 이 작품은 우리가 처음 정리한 것처럼 자녀가 이제 어머니의 사랑을 떠올리면서 적은 현대 시조예요. 특이하죠, 그렇죠? 현대 시조 우리 친구들이 배울 일이 잘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은 현대 시조고, 다만 이제 현대 시조도 시조니까 시조의 특징을 잘 기억을 해야 되고요. 돌아가신 어머니를 떠올리고 있으니까 추모적이고, 옛날을 떠올리니까 회고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친구들이 잘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 시조니까 말이 어렵지는 않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천천히 잘 따라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